아껴도 생활비 폭등에 운다.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진짜 찡합니다. 왜 아껴도란 말이 나오느냐. 이게 가게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요. 예. 남편도 아내도 어떻게 하든 아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든 아끼려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더 부자가 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를 한 걸 보면 사실 제가 가슴이 너무 무너졌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참 저렇게 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 그랬느냐. 남편은요. 점심값이 아까워서 8,000원이 아니라 10,000원씩 하는 점심값이 아까워서요. 편의점에 있는 도시락을 이용한다고 한대요. 편의점에 있는 도시락을. 아니 여러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편의점에 있는 도시락을 먹고 그게 끼니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밥집은 좀 싸잖아요. 이런 데 가서 반찬하고 밥하고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힘이 나서 일을 하죠. 그런데 편의점을 찾는다고 할 정도니까 이게 충격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GS25시에 따르면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도시락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47.9%가 늘어났대요. 47.9%. 2월 같은 그 기간보다는 27%가 늘어났고요. 2월보다는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아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점심값이 너무 비싸니까요. 점심값이. 심지어 말입니다. 사대문 안 이러면요. 서울의 도심을 말하잖아요. 도심에서 우동 한 그릇에 4,000원 이러니까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엄청나게 줄을 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싸게 먹으려고요. 참 이게 보면 가슴이 더 무너지는데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말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할인 상품 판매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서울 양재동에 있는 대형마트면 하나로마트인가요? 하나로마트에서 달걀 특란 한 판 39입니다. 6,900원에 내놓는다는 행사가 벌어지자마자 순식간에 100여 개가 동나버렸습니다. 100여 개가. 지금 떨이 상품을 산다는 거잖아요. 이벤트 상품을 산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계란이 싸게는 7,000원에서 11,000원까지 하니까 6,900원 하니까 싼 거예요. 싸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아내들은 집에서 또 그렇게 절약을 합니다.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세상살이가 참 고달프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아끼려고 하는 노력이 결국 말입니다. 그분들을 부자로 만들 거예요. 지금 젊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말입니다. 안 아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 대비 생활비 증가율 보세요. 39%나 늘어났습니다. 39%. 야, 2018년이면 불과 4년 전입니다. 2018년까지 하면 5년인가요? 5년? 이 4년 5년 사이에 생활비가 39%가 늘어났으니 안 아낄 수가 없죠. 월급이라는 건 뻔하잖아요. 월급이라는 건 매월 나오는 건 뻔하고 매년 임금 인상 때 조금씩 올라가는 건 뻔합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39%면 여러분 이게 매년 10%씩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10%씩. 여러분 10%씩 올라가면요. 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점심값 아끼기 위해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아내는 대형마트에 가서 떨이 상품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니까요. 그 정도로 상황이 나빠져 있다는 거예요. 물가가 그만큼 폭등했다는 겁니다.
실제 지표가 있습니다. 보세요. 기혼자입니다. 기혼자. 2018년에 이게 한 달 지출에 집세를 제외한 거예요. 48만 3천 원이에요. 48만 3천 원. 그런데 5월에는요. 60만 9천 원입니다. 60만 9천 원. 차이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나죠. 4년 사이에 43만 8천 원이 60만 9천 원이 됐으니까 39%가 늘어난 거죠. 실제 39%가 늘어났습니다. 43만 8천 원에서 60만 9천 원까지 가니까 말입니다. 39%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4년 사이인가요? 4년 사이에 1년에 10%씩 계속 늘어났다는 1년에 10%씩. 참 이런 걸 보면 사실 젊은이들이 보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저는 절로 듭니다. 절로. 이게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혼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기혼자가 아니더라도 2009년에 한 달에 45만 5천 원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2018년에는 59만 7천 원 그리고 2022년 5월에는 62만 6천 원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직장인들의 평균 생활비가 57만 7천 원이 들어갔던 2018년에 대비해서 지금 62만 6천 원까지 거의 뭐 9% 이상 늘어났다는 거예요. 9%. 9%. 전체는 말입니다. 근데 기혼자는 최악이죠. 기혼자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살려고 진짜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도 발버둥을 치고 있다. 저는 발버둥을 치는 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문제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생산자 물가가 1965년 통계 작성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4월에 118.02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2015년 1월이 100이에요. 100. 거기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4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는요. 물가의 폭등 그에 따르는 이 가정의 생활비 폭등 이게 진짜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뭔가 움직이면서 우리의 삶을 갖고 가야 합니다. 이게 안 올라가려면 보장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바로미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지금 장을 보러 가면 다 나자빠진다는 거예요. 사과는 전 세계 1위예요. 1위. 일본이 2위고요. 푸에르토리코가 3위고요. 미국이 4위. 베네수엘라가 5위입니다. 5위. 그러니까 우리가 베네수엘라보다가 사과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겁니다. 사과 가격이. 바나나도 1위입니다. 스위스가 2위고요. 덴마크가 3위. 일본이 4위. 자메이카가 5위입니다. 자메이카보다 바나나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오렌지도 그렇고요. 오렌지도. 감자도 그렇고요. 1등이에요. 1등. 소고기는 그나마 3등입니다. 3등. 스위스 다음에 레바논 다음에 한국입니다. 쌀도 여러분 얼마나 비싼지 일본이 가장 비싸고요. 미국이 그 다음에 비싼데 한국도 3등입니다. 진짜 장보기가 겁난다는 이야기가 서스럼없이 나오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물가는 고공행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직장에서는 아껴가면서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을 하고 아내는 대형마트에서 떨이 상품을 살지언정 결국 이 어려움의 고개는 점점 그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넘어갈 거예요. 우리는 밟아도 말입니다. 꺾이지 않는 풀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거지만 그 고통이 앞으로도 커진다는 사실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자고요. 이게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졌고 우리의 상황도 지금 나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이 또한 언젠간 지나갑니다. 그 지나갈 때까지 움직이고 또 움직인다면 그 고통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저는 그 고통을 점점 줄여가는 우리네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